예, 안녕하십니까, 회원님들. 오늘 또 이렇게 우리 회원님들한테 인사를 드립니다. 우선 우리 회원님들한테 기쁜 소식을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뉴저지주에 있는 제 파트너로부터 좋은 낭보가 전해졌습니다. 다름 아니라 지금 저희 그 연구원의 홈페이지 들어가면 논문 세 편이 있죠. 예, 질량, 중력, 밀도, 온도 메커니즘의 우주 공식과 중성미자의 진실, 그리고 지금도 우주에서 수소가 폭발적으로 생성되고 있다. 영문으로 번역된 논문 세 편이 저희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는데요. 이것이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과학 잡지, 사이언스의 잡지에 지금 접수가 됐다는 소식입니다. 이것이 이제 심사를 걸쳐야 되는데요. 기초 심사 또 기본 심사 이런 심사를 걸쳐야 되는데 이게 좀 돈이 들어갑니다. 예, 심사하는 데만에. 뿐만 아니라 또 세계의 유수 대학들과 관계 연구기관들의 또 이 논문과 함께 미국 도라인스 출판사에 출판된 저희 책이 이제 보내집니다. 그리고 또 많은 일들이 이루어질 텐데요. 공동 연구를 비롯해 가지고 예, 우리 회원님들 기도 부탁드립니다. 예. 여기에 적지 않은 자금도 들어가는데, 예, 후원하실 분은, 예, 후원하셔도, 예, 감사하겠습니다. 예, 좋겠습니다. 예,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예, 제가, 요즘에 우리 회원님들한테 어떤 진실부터 먼저 밝히는 것이 좋을까? 우리 이 TV 자체가, 이 채널 자체가 우주 생명 TV죠. 그래서, 생명의 진실을 가지고 우리 회원님들한테 시리즈 형식으로 진실을 밝힐까 여러 가지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제가 결정을 했습니다. 다름 아니라 지금 미국에서 출판된 책들이 이제 좀 있으면 도착할 텐데요. 예. 그래서 거기에 있는 내용도 비추어서 그렇고 우리가 생명을 이해하는 데서 가장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진실이 뭘까?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는데요. 우리 생명은 우주에서 왔죠. 그러니까 우주의 진실을 먼저 밝히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제 머리에 지금 떠 있는데요. 신은 존재하는가? 예, 이것이 가장 인류의 큰 화두일 텐데요. 예, 과연 신은 존재할까? 나는 누구지? 나는 어디서 왔지? 이런 화두가 늘 꼬리표처럼 숙제로 남아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밝히는 것이 우선이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우주의 근본이 있고 또 우주에서 온 우리의 생명의 근본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이것부터 과학적으로 밝히는 것이 옳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여기에 보게 되면 신의 존재와 과학적 증거 1편이라고 지금 써 있죠. 앞으로 시리즈로 한 10배 훨씬 넘어갈 것 같습니다. 많은 과학적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예, 이런 진실을 알아야 내가 누구인지 나는 어디서 왔는지 이런 것들이 밝혀지면서 또 우리가 과학적 증거들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깨달을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오늘부터 여기에 대해서 제가 과학적으로 하나하나 조목조목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간은 너무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회원님들 이 진실을 깨닫는데 무리가 가지 않도록 조금 제가 짤막하게 그리고 임팩트 있게 깊이 있게 제가 밝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우주 창조의 동력에 대해서 우주가 어떻게 창조됐는지 이 동력에 대해서 우주를 창조한 동력에 대해서 제가 그 진실을 밝히고자 합니다. 이 우주는 원전에 설계되어 있는 시스템대로 완벽하게 복제되었다. 제가 그랬죠. 우리 인체는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세포는 분자로 이루어져 있고 이 분자는 원자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원자 안에는 우주의 모든 시스템이 완벽하게 설계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시스템대로 우주가 복제되었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 가운데
지구가 만들어지고 우리가 인체가 생겨난 것이죠. 그런즉 이 진실을 밝히는 것은 우리가 어디서 왔는가를 밝히는, 내가 어디서 왔는가를 밝히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죠. 예. 아울러 우주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동력은 원자 안에, 원자의 회전 운동에서부터 비롯된다. 예. 지금 여기 지금 이미지를 지금 띄워놓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 이미지는 원자 핵의 회전 운동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소 원자 두 개가 하나로 결합하면 헬륨이 되는데요. 원자의 궤도 역할을 하는 원자 껍데기가 더 두꺼워진다는 거죠. 즉 별의 중력에 의해 압축되면서 원자의 크기는 좀 작아지는 반면에 그 중력으로부터 원자 핵을 보존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원자 껍데기는 더 두꺼워진다. 예. 이 이미지에서 보여주듯이 두 개의 수소가 하나로 결합하면요, 헬륨이 되는데, 이 두 개의 수소가 결합하면 핵융합을 한다죠. 예, 이 핵융합을 통해서 결합하게 되면 헬륨이 되는데, 원자의 궤도 역할을 하는 원자 껍데기가 더 두꺼워진다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력으로부터 그 원자 핵을 보존하기 위해서 중력에 압축되면서 부피가 작아지는 반면에 원자 껍데기는 더 두꺼워진다. 예, 이런 말씀입니다. 즉 별의 중력으로부터 원자 핵을 보호하기 위해서 원자 껍데기가 더 두꺼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적색 외성, 적색 외성이라고 하게 되면은 태양보다 아주 작은 별이에요. 우리 목성보다는 한 14배, 15배 이상 큰 별인데요. 이 적색 위성 같이 질량이 작은 별의 중력으로부터 헬륨 원자 껍데기를 붕괴시킬 수가 없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두 개의 수소 원자가 결합하면서 하나의 헬륨이 되는데, 그럼 부피가 더 커져야 되는데, 두 개가 결합해서 하나가 되니까 더 커져야 되는데 반대로 더 작아진다는 거죠. 작아지는 반면에 원자 껍데기는 더 두꺼워진다. 중력으로부터 핵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적색위성 같이 질량이 작은 별은 우리 태양보다 훨씬 작은 별이죠. 이 작은 별의 중력으로는 이 헬륨 원자 껍데기를 깨뜨릴 수가 없다. 태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진화가 되는 과정에서 이제 팽창하는, 예? 그 속도로 팽창하는 그 팽창력에 의해서 헬륨 원자의 껍데기가 붕괴되고 또 질량이 더 무거운 원자들이 만들어지기도 하는데요. 태양보다 작은, 아주 작은 이 적색 외성의 중력을 가지고서는 헬륨 원자 껍데기를 깨뜨릴 수 없다. 예,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수소 원자 껍데기를 붕괴시키려면 우라늄 원자 폭탄이 터지는 정도의 강력한 중력 에너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수소 폭탄을 터뜨리려면 먼저 우라늄 원자 폭탄을 터뜨리고 그 폭발 에너지로 수소 원자 껍데기를 붕괴시키는 동시에 핵융합을 시키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죠. 수소 폭탄의 그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수소 폭탄의 구조를 보게 되면 안에 이제 그 중수소, 삼중수소 이 원료가 들어가고 그 바깥에 우라늄 폭탄으로 감싸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바깥에 고성능 폭탄이 감싸고 있죠. 예? 제가 핵시설에서 근무했다는 건 많은 분들이 잘 아실 테고요. 예. 그런데 폭탄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할 수가 있죠. 수리탄처럼 바깥으로 터지는 에폭이 있고, 에폭탄이 있고, 아니면 핵폭탄처럼 안으로 터지는 이렇게 폭탄이 있죠. 그런데 이 핵폭탄은, 수소폭탄 같은 경우에는 맨 바깥에 감싸고 있는 고성능 폭탄이 터지면서, 이게 바깥으로 터지는 것이 아니라 안으로 터지면서 그 안을 감싸고 있는 우라늄 원자 폭탄을 터뜨린 거죠. 그러면서 핵분열이 일어나고, 그와 동시에 핵폭탄이, 우라늄 원자 폭탄이 터지게 되는데, 그것도 바깥으로 터지는 것이 아니라 안으로 터지면서 중성수소와 삼중수소의 그 원자 껍데기를 붕괴시켜가지고 두 개의 그 수소 원자들을
결합시키는 거죠. 핵융합을 시키는 거죠. 그렇게 해서 헬륨이 생겨나는데요. 태양에서 이제 이런 그 원리로 수소가 핵융합을 통해서 헬륨을 생성하는데, 이때 수소 원자 껍데기를 붕괴시키는 그 에너지는, 그 중력이 세기는 우라늄 원자 폭탄이 터지는 그 에너지와 맞먹는다. 예, 이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태양의 중심부에서는 1초 동안에 7억 톤 정도의 수소가 핵융합을 하는 거죠. 즉 매초 7억 톤 정도의 수소 폭탄이 폭발하는 거죠. 엄청난 양이죠. 예, 그 엄청난 폭발 에너지와 무거운 중력 가운데서 헬륨 원자 껍데기가 만들어지는 거죠. 예, 이 엄청난 이 폭발 가운데 헬륨 원자 껍데기가 만들어진다.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예, 다음 이미지에서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예. 예, 지금 이 이미지는 태양의 중심 핵에서 새로 생겨난 헬륨 원자와, 이 가운데 헬륨 원자와 이 바깥에 여기 있는 태양의 중심핵 주변이죠. 중심핵은 그 헬륨 원자들 이루어진 핵이 차지하고 있고, 그 중심핵 주변에서 붕괴된 그 수소 원자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태양의 중심부에서는 수소 원자가 붕괴되며 없어지는 반면에 헬륨 원자가 새로 생겨나는 거죠. 예. 그리고 헬륨의 원자 껍데기는 수소 원자 껍데기보다 더 두껍고 단단해지는 거죠. 수소 원자 껍데기는 붕괴돼서 사라지는 반면에 더 두껍고 단단한 헬륨 원자 껍데기가 새로 생겨나는 거죠. 예.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 수소 원자 껍데기를 붕괴시킨 중력과 매초 7억 톤 정도의 수소 폭탄이 폭발하는 그 엄청난 에너지 가운데 말이죠. 그럼 이 헬륨 원자 껍데기를 만들어낸 에너지는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 우리가 지금 진실에 하나하나 지금 접근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질문은 우리 인체를 이루고 있는 물질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하는 질문과 같죠. 우리 인체를 이루고 있는 이 원자들, 별에서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별에서 왔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예. 또한 우주 시스템과 우주 물질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하는 질문과도 같죠. 그래서 별은 우주 물질 생산 공장이라고 그러죠. 예. 우주 시스템과 우주 물질은 헬륨이 생성된 원리로 만들어졌기 때문이죠. 과학은 이처럼 냉철한 고찰과 이성을 기반으로 해서 진실을 추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뇌가 있잖아요. 우리가 보편적 상식을 보고 판단할 수 있는 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소위 천문학자다 하는 사람들이 말만 믿지 말고요. 그 기사만 보고 그 액면들이 믿지 말고, 우리도 뇌가 있으니까 우리도 우리 생각을 가지고 생각을 판단하자는 거죠. 이제는 우리 뇌를 가지고 생각을 하고 이 보편적 상식으로 사물을 판단하자는 거죠. 예, 이런 말씀입니다. 예. 그런즉 헬륨 원자 껍데기를 만들어낸 에너지는 원자 핵의 회전 운동에서 나온다. 앞 서두에서 그 말씀드렸죠. 예, 이 에너지가 그 엄청난 중력의 세기와 또 매초 7톤 정도 그 이상의 엄청난 수소폭탄이 폭발하는 그 엄청난 그 에너지 가운데서 헬륨 원자 껍데기가 만들어지는데, 수소 원자 껍데기보다 더 두껍고 단단한 헬륨 원자 껍데기가 만들어지는데, 이것이 원자 회전 운동에서 그 에너지가 나온다. 예, 이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원자 핵은 회전 운동을 하면서 전자기파와 자력선 등의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중력장을 형성하는데요. 이 에너지들에 의해서 원자 핵이 보호되면서 새로운 원자 껍데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누구나 자기 주장을 위한 이론은 만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런 이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실제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는 이런 물리적 증거가 더 필요한 거죠. 예. 다음 이미지에서 설명을 이어갈게요. 예.
예, 이 이미지는 태양의 폭발 에너지로부터 지구를 지켜내는 자기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제 방송에서도 잠깐 보여줬는데요. 지구의 자기장이 태양의 폭발 에너지에 밀리면서 긴 꼬리를 형성하고 있죠, 지금. 예. 어제도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예. 이처럼 원자의 자기장도 원자 핵을 지키는 보호막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이 지구장이, 이 지구의 그 자기장이 태양 부품으로부터, 만약 이 지구를 감싸고 있는 자기장이 없다면은 이 태양풍이 그대로 지구를 덮치면서 이 지구에 있는 미생물 하나조차도 살아남지 못하겠죠. 예, 생명체가 존재하지 못하겠죠. 하지만 이 지구를 감싸고 있는 자기장이, 예, 이 지구, 이 방사능, 이 태양풍을 밀어내면서 지구를 보호하는 거죠. 지구 생명체를 보존하는 거죠. 예, 그와 마찬가지로 원자의 자기장도 원자 핵을 보호한다는 거죠. 예, 보호한다는 거죠. 예, 지구 자기장처럼 이렇게 보호한다는 거죠. 예. 이처럼 원자의 자기장도 원자 핵을 지키는 보호막 역할을 하는데요. 태양의 중심부에 있는 원자의 자기장은 지구 자기장처럼 밀릴 곳도 없어요. 지구 자기장 같은 경우에는 태양풍 밀려나면서 이렇게 꼬리를 형성하면서 이렇게 밀리잖아요. 근데 이 태양의 중심부에서 핵융합을 하는 이 수소 원자들의 이 자기장은 이 지구 자기장처럼 밀릴 곳도 없다는 설명이에요. 예. 지구 자기장처럼 밀릴 곳도 없다는 거죠. 지구 자기장은 여기서 보는 것처럼 태양의 폭풍이 밀리면서 이렇게 긴 꼬리를 형성하는데 태양 중심부에 있는 원자의 자기장 이처럼 밀릴 곳도 없다는 거죠. 예, 그 설명을 지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다음 이미지를 보면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이미지는 원자의 자기장과 지구 자기장을 상징적으로 비교해서 지금 보여지고 있죠. 그래서 원자의 자기장은 태양의 중력에 의한 반발력이 더 커진다는 거죠. 밀릴 곳이 없기 때문에 더 커지면서 원자 핵을 더 확실하게 보호할 수 있다. 예, 보호할 수 있다. 예, 아주 재밌죠. 예, 재밌는 진실이에요. 우리가 앞으로 10차례 훨씬 많은 시간을 가지고 이 시리즈를 통해서 이 진실을 밝힐 건데요. 예, 여기에 대해서 제가 우리 회원님들한테 좀 흥미진진하게 제가 구체적으로 진실을 밝혀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지구의 중력장이 태양의 중력에 청력을 나타내면서 중요한 문제예요. 예. 지구의 중력장이 태양의 중력에 청력을 나타내면서 지구를 지키는 역할을 하듯이 원자의 중력장도 역시 원자 핵을 지키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예. 그리고 원자 핵의 회전 운동으로 방출되는 에너지들은 새로운 원자 껍데기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 우라늄 원자 폭탄이 터지는 정도의 중력의 세기와 매초 7톤 정도의 수소 폭탄이 폭발하는 그 엄청난 그 에너지 가운데서 수소 원자 껍데기는 사라지고, 예? 새로운 헬륨이라고 하는 새로운 그 원자가 생겨나면서 더 두껍고 단단한 헬륨 원자 껍데기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이런 원리로 원자 핵이 방출하면서, 원자 핵이 회전하면서 방출한 그 에너지에서 이런 원리로 헬륨 원자 껍데기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중력장과 자기장의 보호를 받으면서 새로운 원자 껍데기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예. 다음 이미지에서 설명을 계속 이어갈게요. 예. 이 이미지는 수소 원자보다 작아진 반면에 더 두꺼워진 껍데기가 만들어진 헬륨 원자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예, 수소 원자고 그 옆에 헬륨 원자가 보이죠? 더 작아진 반면에 예, 수소 원자보다 더 작아진 반면에 예, 원자 껍데기가 더 두껍고 단단해지게 예, 만들어진 거죠. 지금 그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아울러서 원자 핵의 질량이 커질수록 원자 핵에서 방출하는 에너지 세기도 커지면서 더 많은 원자 껍데기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에서는 원자 껍데기가 지금 하나예요. 헬륨도 하나예요. 그런데 원자의 질량이 커지면서 예, 이 원자 핵에서 방출하는 에너지가 더 커질수록 더 많은 원자 껍데기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 예, 다음 이미지에서 설명을 이어갈게요. 예. 예. 이 이미지는 두 겹으로 된 산소 원자의 껍데기와 그 밖에서 궤도 운동을 하는 전자들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이처럼 우리가 마시는 산소뿐만 아니라 우리 인체를 이루고 있는 물질도 모두 별에서 만들어진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생겨난 고향은 별이라고 하는 거죠. 아울러 우주 시스템도 역시 이 별에서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럼 이 과정에서 신은 자 이제부터 본론이 들어갑니다. 그럼 이 과정에서 신은 어떤 역할을 할까? 예,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진실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지루하면 또 우리 회원님들을 또 졸릴 것 같아가지고요. 예, 다음 시간에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회원님들 감사합니다.